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5% 얘기도 좀 잠깐 해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필기정이죠.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율 그 최하한선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수백 가지를 들 수가 있죠.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진입한 직후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내려졌죠. 예. 이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종북몰이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개인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자신들을 헌법재판관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상 차려줬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 나오는 판이 아니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35%로 떨어진 것은 말하자면 국정농단 실세 비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수사 그리고 그 수사가 끝나자마자 일어났던 김영한 수석의 항명 그다음에 이준석으로 통해서 알게 된 시상시의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35%까지 추락하게 만들었는데요. 예. 자, 또다시 종북몰이를 통해서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예.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저는 가장 주목한 대목은 이겁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43%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5%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당이 대통령에 의존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즉 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지표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의 그 행보가 더 관심을 끄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약점에 굴복해서 그래서 별다른 행보를 취하지 못하고 박근혜 눈치만 슬슬 보면은 차기 대권 어렵겠네요. 아니 이제 뭐, 지금은 아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공격할 타이밍이 됐다 하더라도 박근혜가 이른바 카드를 쥐고 있다면은 그 카드는 어느 때든 꺼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유통기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유통기한 있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당연히 있죠. 어떻게? DJ 이렇게 YS 임기 말에 DJ 무슨 비자금 의혹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김태정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결국 수사를 안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김무성에게 예를 들어서 위협을 만약에 가할 경우에 그러면은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위협을 가해야 되는데 예. 그게 말을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 김무성한테 줄 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김무성이 아니라 야당 주자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건 이제 막판 가야 드러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보면은 야당이 이기면 신승이고 여당이 이기면 압승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하면 인구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 그리고 노령층의 인구가 많다는 것도 요즘은 이제 새로운 변수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권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권 주자가 된다 하면 말하자면 현 대통령의 힘을 확 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근데 여하튼 분명한 것은요. 네. 김무성 대표의 이런 애매한 행보. 예. 방금 우리 김용민 국장이 지적을 했듯이 나중에 박근혜가 힘 떨어져 가지고 큰 소리 쳐본들. 예. 과연 당신이 차기 대권 주자감이라고 누가 승복을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의 그 행태는 좀 실망스러운 거죠.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진짜로
차기 대권에 대한 꿈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각을 세워야 됩니다. 이유 어떻든 간에. 그리고 자기가 뭐 좀 약점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정면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눈치 보고 움츠러든다면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아이고, 저 인간, 저 감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결론은 분명해지네요. 네. 우리 김무성, 대표. 한동안 관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게 될 것이고, 이 갈등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개를 해가지고, 너 그 카드 깔 거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 김무성 대표는, 뭐, 한번 까보십시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목소리 이제 많이 물이 올랐네. 예. 연습 많이 하신 모양이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김무성에게 자연스럽게 여권의 힘이 쏠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권력이 자기와 대척점에 선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애를 쓰지 않겠느냐. 근데 역대 권력자들이 다 그런 꿈을 꿨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늘의 별은 못 따겠으며 우주를 역전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조금 지나가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예. 막 빼지르게 느낄 겁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느낀 그 아마 권력의 박근혜 무상함. 대통령의 권력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요. 예. 역대 권력자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우리 사회 모든 그 정상적인 그런 권력 시스템을 향해서 특동국을 샘플 케이스로 해가지고 제압하고 굴복시키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 반동이라는 게 예. 아주 무시무시할 겁니다. 이게 누르면 네. 그게 그냥 완전히 땅에 가라앉을 줄 알겠지만 이게 용수철처럼 튕겨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정권이 바뀌면은 이명박 박근혜의 비리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아마 최동욱 씨가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피해 복수 이제 그거는 사실 복수라기보다는 응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근데 최동욱 씨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권력 정권 바뀌면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혼외 자식 있는 게 그분의 도덕성은 좀 흠결이 될 수는 있어도 치명적이진 않지 않나요? 뭐 그런 식으로 흠결을 잡는다면 새누리당에서도 상당수가 전부 다 예. 나가셔야죠. 한번 좀 탈탈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정권이 바뀌면요. 저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누리당이 그동안 야당한테 했던 거 비판 인사들에게 했던 그대로의 그 잣대로 한번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DJ 정부 참여정부 때 제대로 된 이런 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권력을 그대로 두고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아니 언론 권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동원해서 공정하게 하자. 신문시장 공정하게 하자. 그리고 해야죠. 종편에 대한 특혜 거두자. 그러면은 조중동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기 전까지 온갖 발악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발악 뚫고 나가야죠. 국민 여론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야 너무 심하다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여론 유도하려고 온갖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그 계획을 쉽게 하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우선 MBC, KBS 구조부터 바꿔놔야 되는데 예. 여기에 또 지금 이런 인간들한테 줄 선 놈들이 전부 다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요. 야당 주자들에게 상당히 좀 냉소 아닙니까? 이 야권 지지층이. 왜 그러겠어요? 이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뚫고 나갈 그런 강인한 지도력 또 소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조선일보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현실 권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런 행태를 보이는 야권 지도자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하늘에서 무슨 지도자가 뚝 떨어지기를 것도 아니고 참 진짜 바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딜레마죠, 딜레마. 그래서 기득권을 참 넘어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또 김대중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그렇게 양성했던 사람이거나요. 지금 정상적인 야당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김대중 노무현은 여전히 그 지역위원장으로 머물다가 정치 인생을 끝낼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 비주류의 길을 걷다가 주류가 되려면은 결국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주류하고 결탁하고 줄 서고 그래야 되는 건데. 노무현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왜 못하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참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엑셀런트한 분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오기 어렵겠지만은 또 각각의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또 해야죠. 그런 사람이 아주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 상당한 전투력이 있어요. 지금 야당 주자에게 필요한 건 전투력이지 품성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 품성 태도 따지는 게 조중동 아닙니까? 네. 조중동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나는 대통령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지난 대선 인정해야지. 쿨하게. 그리고 막말하면 안 되지. 막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나 봐. 글쎄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막말하면 지금 야당 주자에게 필요한 거는 네. 공격력입니다. 장투성이고요. 소시인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굽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동성애 건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한 보수 기득권 세력에 보수 기독교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면 당장 손해는 보겠죠. 기독교계가 온갖 또 흠집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그런 대로 자기 소신 굽히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낫죠.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진짜 박원순 시장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됐죠. 그는 왜 그렇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들로 하여금 표를 얻진 못하더라도 반감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진짜 어떤 미친놈이 그따위 박원순 시장에게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미친 충고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보수 세력들이 아이고 우리 박원순이 어쩌죠 하면서 펴줄 것 같아요. 네. 더 무시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죠. 네. 그래야 온 국민을 다 동성애자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 차별하지 말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칙에 입각해 행동하지 않고 타협합니까? 그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예. 타협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다 손 치더라도 물러서는 안 되는데 동성애도 동일하다고 봐야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국민들 보고 동성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동성애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성과 남성이 있듯이 동성애자도 존재한다.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면은 흑인에 대해서 존재를 부인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원하는 차기는요. 말 그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며 지지자 바라보고 큰 걸음 걷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오늘인데 또 오후에 무슨 얘기 하나 또 걱정입니다만은 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고. 자, 오늘 정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 좀 시간을 남겨뒀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하세요. 예, 일단 남서부 지역협의회 우리 조합원 모임인데 서울 남서부 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구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관악구청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 블록 위에 있더군요. 청룡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하여튼 서울대 입구역 지하철 2호선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관악구민회관 나옵니다. 1층 대강당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낮 2시 서울 남서부 지역협의회 행사 여러분들 많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 공개방송도 좀 미리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1월 24일 토요일 낮 1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행사인데 충북지역협의회 창립총회 및 대의원 선거를 겸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충북대학교 개신문학원에서 있습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오십니다. 예. 노영민 의원도 그쪽 지역구인가요? 그렇죠. 또 문재인 의원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기도 한데요. 네. 청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충북협의회에서 섭외하셨어요.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늘은 서울 관악구민회관 낮 2시부터 그리고 다음 주는 낮 1시부터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충북대에서는 1월 24일 행사에는 김용민 씨 누나가 나온다는 설이 있던데. 누나요? 예, 김용민이 아니고 김용미라고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